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영어 독해 38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8번 문제까지 왔는데요. 자, 36번, 37번에 비해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순서를 정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인데요. 요거는 이제 본문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순서를 정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미 이제 그 기존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순서가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문제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부분하고 또 밑에 있는 부분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 그런 거가 이제 이게 연결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요. 일단 먼저 이제 박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rom trade secret. 자, 어떠한 특별한 합법적인 그 보호가 없다면 그런 얘기죠. 뭐에 대한? 트레이드 시크릿. 자, 트레이드 시크릿은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무역, 뭐 거래, 그다음에 그 시크릿은 이제 비밀이죠. 그래서 무역상의 거래, 또 거래상의 어떤 비밀, 무역상의 어떤 비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영업 비밀이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영업 비밀. 기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영업 비밀. 그러니까 영업 비밀에 대한 어떤 그 합법적인 특별한 그 보호가 없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secretive inventor 없다면 그런 얘기죠. 이거 with가 또 쉽게 말해 if 구절의 대용이에요. 그래서 secretive는 이제 secret에서 온 이제 IV에서 이제 형용사인데 비밀의 뭐 이런 뜻이죠. inventor 이제 발명가죠. 비밀스러운 발명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려는 그 발명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는 이제 뭐 리스크를 감당하다, 위험을 감당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위험에 처하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위험에 처한다. 위험에 처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위험을 내가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가 들어가는 말인데 리스크 자체가 이제 어떤 위험이잖아요. 위험에 빠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감수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위험을 위험답게 보지 않고 내가 그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내용 파악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요. employee, 자, 피고용인이죠, 그렇죠? 직원들 그리고 contractor, 이거는 이제 계약자가 되겠죠. 어떤 피고용인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이나 또는 계약자들이 will disclose. close가 이제 닫는 거잖아요. dis는 반대말이니까 풀어헤치는 거예요, 그렇죠?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닫은 것을 여는 거니까 폭로할 것이라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된다. 뭘 폭로해요? proprietary information, proprietary 독점적이겠죠? 정보, 독점적인 정보를 폭로할 것이라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제 그 영업 비밀에 대한 이제 그 합법적인 그 보호망이 없으면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들은 거를 오히려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폭로해서 어떤 비밀이라는 그 어떤 그 기밀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어떤 합법적인 그 보호가 없으면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secretive inventor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 아닌 이상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럼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그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명가가 뭔가 발명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아는 그 범위 안에서 발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비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영어 비밀이라는 거 나왔고 또 proprietary information 이렇게 독점 정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위험에 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한번 집어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이렇게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앞부분, 위에 부분 좀 읽어보고 1번부터 한 번씩 좀 대입을 해볼게요. Trade secret law aim to promote innovation. 자, trade secret, 그렇죠? 영업 비밀, 그 영업 비밀을 어떤 보장해주는 law, 법이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이죠. aim to 목적으로 한다, promote 촉진하는 것을 innovation, 혁신을 촉진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지 안심하고 내가 뭔가를 이제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발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몰래 훔쳐서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불안해가고 발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을 이 영업 비밀을 이제 보장해주는 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어떤 그 발명이라는 게 어떻게 혁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lthough it accomplishes this objective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비록 그것이 자 여기서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 로가 되겠죠. 자, 영업 비밀 보장법 이렇게 보호법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accomplish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this objective는 이제 목표죠, 목적. 이러한 목적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in a very different manner 매우 다른 방식으로 뭐뭐보다 patent protection. 자, 페이턴트는 이제 그 특허죠, 특허 보호보다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지라도,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특허 보호하는 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특허 보호하는 법,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발명하면은 그걸 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특허를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발각됐을 경우에는 뭔가 이제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품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로열티를 지급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정도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나의 어떤 특허를 무단으로 이제 써가지고 내 사업이 거의 망가지게 될 정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그 특허 가지고 아예 그냥 판매를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한 10% 20%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내가 보존을 받는 식으로 로열티를 이제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턴트 프로텍션 해갖고 특허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이 만든 그 발명품에 대해서 특허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유사한 그런 상품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특허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호를 해줘야지 마음 놓고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누군가
정보를 캐냈다든가 아니면은 정보 그런 거 캐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또 돼요. 그럼 나는 분명히 뭔가 이제 내가 만들 때 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또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잡한 물건이 아니라 뭐 일상생활에서 쓰는 물건들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밤 까는 기계다, 그렇죠? 그럼 그 밤 까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좀 쉽게 깔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직접 자기가 만들어 보고, 근데 그 만드는 과정도 어느 정도는 그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뭐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게 노하우라든지 또 문화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생각해서 비슷한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특허를 이제 그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만든 사람이 오히려 더 그걸 판매를 잘하고 또 뭐 마케팅 같은 잘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 만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허를 보호하는 페이턴트 프로텍션 이런 이제 제도도 있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이 탑 트레이드, 탑 영업비밀 그 보호법 이런 것도 페이턴트 프로텍션하고 이제 같이 그 영업 비밀을 그 혁신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특허권하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영업 기밀, 이게 특허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만들어진 그 자체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고, 영업 비밀은 이제 그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뭔가 이제 기밀이 새어나가거나 이러면은 다른 데서 그걸 가지고 더 빨리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 기밀이 이제 누출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품을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어쨌든 뭡니까? 발명가들이 마음 놓고 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단지 이제 이 영업 비밀은 그 과정 중에서 처벌을 하는 거고, 특허권은 이제 이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다 만든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갖고 보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앞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이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두 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번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러면은 답이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답이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수능 문제는 이게 참 객관식이기도 하지만은 1번부터 답을 내게 하면은 2번, 3번, 4번, 5번까지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읽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1분의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의. 리스닝도 거의 1분의 한 문제죠. 그렇죠? 독해도 사실 1분의 한 문제씩 풀어야 되고 또 이제 긴 문장 같은 경우는 한 2분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안배를 해갖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와버리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그렇죠? 바로 1번에서 답이 나와버리면은 2번, 3번, 4번, 5번을 읽을 그런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1번에서 답을 도출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4번, 5번에서 3, 4, 5에서 나오겠죠.
1번, 2번보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감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고 앞문장하고 뒤에 문장 그 정도만 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notwithstanding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자, 특허를 얻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notwithstanding은 although와 같은 말이에요. although.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양보를 의미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특허를 얻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특허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렇죠? 특허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은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하고는 그냥 연결되는 거죠. 특허고 그 다음에 바로 특허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1번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They may believe. 그들은 may는 이제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can처럼 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은 믿을지도 모른다,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믿을까요?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are too great.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The cost 비용 그리고 delay 지체 of seeking a patent 특허를 이제 찾는 특허를 구하는 그런 이제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청에 이제 특허를 내고 신청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뭐 비용들도 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결론이 안 나오죠. 그걸 또 이제 유사 사례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 특허청에서 또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허가 나오기까지는 어떤 지체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too great 너무 엄청나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엄청나다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특허하고 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또 그렇죠? 특허, 그러니까 안 맞죠 내용이, 그렇죠? 안 맞아요. 그다음 3번 They might also believe. 자, also가 또 나왔어요. also라는 말은 뭡니까? 두 번째, they may believe. 요 말을 또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거니까 내용상 어떻습니까? 특허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특허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믿을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요것만 딱 보고 판단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2번은 아니면은 2번에 들어갈 게 아니면은 3번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얼소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문장, 그 2번에 있는 그 문장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얼소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뭘 믿을지도 모른다. 또한 믿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2번하고 3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볼까요? Once the idea is released. 자, 일단 아이디어는 이제 그 발명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release는 이제 방출하다 그런 얘기죠. 방출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폭로가 되면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아이디어가 방출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disclose가 폭로하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폭로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말하고
요 방출된다는 이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폭로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4번에 집어넣으면은 일단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Such a predicament would lead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on secrecy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자, 여기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한 공경. 자, predicamen트는 이제 공경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대학교 수준의 이제 그런 단어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왕에 외우는 거, 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요. 그 내 수준을 높이면 됩니다. 내 수준을. 어차피 대학 가서 공부할 거 미리 공부해 놓자. 그래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지, 내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단어면은 어려운 단어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다, 쉽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한자에 비하면 영어 스펠링은 너무 진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한자는 그 획을 내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내가 발음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은 그 발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펠링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공경, predicament 이렇게 되는 거죠. predicament,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펠링 써내는 게 일단은 한자보다는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펠링을 통해서 이제 그 발음을 통해서 스펠링을 이제 적어내고, 그리고 이제 뜻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로 그렇게 이제 바꿔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한 공경이 이끌 것이다. 오두가 나면 어느 때는 이제 그 가정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어떠한 그 발명가들로 하여금, 그래서 리드 다음에 품정사, 그렇죠? 여기 이제 any inventor seeking to rely on secrecy,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 목적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발명가가 있는데 뭘 찾는 거예요? secrecy, 이건 이제 비밀이죠. 비밀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발명가들로 하여금 쓰게 한다. 비용을 쓰게 한다. inordinate amount, inordinate는 이제 과도한 양의 자원들을 사용하도록 한다. spend 다음에 또 이제 ing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뭐 하느라. 이것도 이제 리미팅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spend하고 짓느라, 한정하느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지문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이제 관계들, 특히 이제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길이까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어떤 독해력의 결정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직독직해로 해나가면은 뭐 목적어가 길든 주어가 뭐 길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공경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그러한 공경이 뭐 이끌 것이다, 뭔가 해결책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일단은 어떤 리스크 이게 나왔고, 그렇죠? 리스크 이런 게 나왔고, 폭로한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공경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공경도 될 수 있고, 일단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방출되면, 그렇죠? 어떤 실제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이냐 5번이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4번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까지 한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5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4번에 요 밑에 있는 문장하고 5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은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It'll be flow. 한번 방출되면 그것은 그 아이디어가 그렇죠? The idea는 free as the air. 공기처럼 공짜가 된다. 무료가 된다. 그렇죠?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free market economy. 백그라운드는 이제 어떤 뒷배경이죠, 뒷배경, 그렇죠? 그다음에 norms는 이제 어떤 규범을 얘기해요. 뒷배경 규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뒷배경 하에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백그라운드 하에서, 백그라운드의 어떤 그 법칙 하에서 공기 것처럼 무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을 자유롭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이제 어떤 정보들이 뭐 타이든 뭐 자이든 간에 방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공기처럼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공짜가 된다는 거, 무료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백그라운드 노 하면 이제 그냥 배경 하에서 배경의 어떤 법칙, 그러니까 자유 경제, 자유 시장 경제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자유 시장 경제의 어떤 그 법칙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칙 아래, 법칙 하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공경은 이끌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은 4번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5번보다는 5번은 이제 그걸 조금 더 풀어나가는 내용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폭로하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그 폭로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무료가 되는 거예요. 무료. 내가 그동안에 공들여 쌓아놓은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무료가 되는 거예요. 무료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특허에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공경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공경으로. 그런 공경에 오게 될 경우. 그래서 그런 공경이라는 게 요거죠, 요거. 그렇죠? 무용지물이 되는, 공짜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4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좀 타당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특허를 얻는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many innovators,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to는 이제 뭐 선호하는 거죠. protect, 보호하기를 선호한다. their innovation, 그들의 혁신을 보호하기를 선호해. through secrecy, 비밀을 통해서. secrecy는 이제 비밀이에요. 아까 secretive는 이제 비밀스러운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secrecy는 이제 명사형, 비밀. 그래서 비밀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허를 얻는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비밀스럽게 비밀을 그냥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자, 2번 They may believe, 믿을지도 모른다. 그죠? 이런 거죠. 이제 특허를 이제 찾는, 그죠? 특허를 찾는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또 어떤
시간이 지체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또 that 이렇게 또 나왔죠. all that 그죠? secrecy 비밀이 훨씬 better 더 잘 protect 보호한다. their investment 그들의 투자와 그리고 그들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better가 더 잘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발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돈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비밀스럽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increase 증가시킨다. their profit 그들의 이득을 그들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지체되는 거 그런 건 이제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특허내는 것보다는 비밀이 더 낫다. 비밀이 더 그들의 어떤 투자 금액을 더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더 증가시켜준다. 이렇게 믿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y might also 또한 믿을지도 모른다. 뭘 믿을까요? 이번에는 the innovation can best be utilized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 patent would allow. 자, 그 혁신, innovation, 그 어떤 혁신 제품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혁신 제품, 혁신품, 혁신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품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뜻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미해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혁신 상품이 has to be utilized 가장 잘 이용될 수 있어요. utilized 활용될 수 있어요. over longer period 더 긴 기간 동안 than a patent would allow 특허가 허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특허를 냈는데 독점적인 권한을 한 10년 부여해줬다, 15년 부여해줬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그 15년, 10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그 혁신 제품이 활용될 수 있다. 더 많이, best, 가장 잘, utilize는 이제 이용하다, 활용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활용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허를 내면은 10년, 15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특허 내지 않고 이 내가 낸 어떤 상품이 내가 만든 어떤 그 제품이 혁신적인 상품이 되어버리면은 특허보다 혁신적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그 반도체는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으면은 굳이 특허를 내지 않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독점적으로 시장의 어떤 우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내 가지고 다른 그 경쟁사들이 그 제품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10년, 15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면은 그보다 훨씬 더 길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이미 해석했으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비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허를 내는 것보다는 비밀로.
자, 그래서 5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짜가 되는 이제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한 공경은 would lead 이끌 것이다. an inventor 어떠한 발명가들, seeking to rely on secrecy, seeking to rely on은 이제 뭐뭐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비밀에 의지하는. 비밀에 의지하는 것을 이제 찾는 거예요. seeking to. 비밀에 의지하는 것을 이제 비밀에 의지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찾는 그런 이제 발명가들로 하여금 to spend 사용하게 할 것이다. I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 자, 과도한 inordinate는 이제 과도한 양의 자원들을 뭐뭐 하느라고. 빌딩 이제 빌드에 이제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높게 짓고 high, impassable. 높고 impassable. 패스가 이제 통과하다잖아요. impass니까 이제 통과할 수 없는 ABA니까 통과할 수 없는 높고도 통과할 수 없는 울타리를 짓느라 과도한 양의 자원을 쓰게 된다. 쓰도록 이끌 것이다.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연구 시설 주변에, 그렇죠? 남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게. 자, 이런 이제 연구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죠. 울타리를 치는데 몇 겹으로 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기만 이제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기도 깔고, 우리 38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침입할 수 없게 철조망도 높게 세우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과도한 양의 어떤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빌딩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한정한다. The number of people, 사람의 수. 어떤 사람의 수요? With access to,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또 proprietary information. proprietary information은 이제 독점적인 정보죠. 독점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그 사람의 수를 엄청나게 이제 한정을 짓는 거죠. 2명밖에 안 돼.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1000명이 된다 해도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한정을 쉽게 만든다는 거죠. 한정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진짜 승인 받은 사람만 하려면은 뭔가 카드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특수한 카드, 남들이 복사할 수 없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급 정보 같은 경우는 진짜 비밀스러운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그러려면 진짜 말 그대로 과도한 양의 어떤 자원들을 더 쏟아붓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돈의 문제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 그게 일반화되면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공기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공짜가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치어 프레디커먼트, 이게 이제 어떻게 이프절의 대용이에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나왔으니까 이제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에 대한 어떤 후회스러운 감정이니까 현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경이 이끌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제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predicament, 그죠? 그리고 이제 disclose, 그다음에 trade secret, proprietary information, 독점 정보, 그다음에 innovation, 그다음에 patent, 그죠? 특허, 그다음에 innovation은 이제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말들이니까 secrecy, 그죠? secretive, 이런 단어들. 그리고 그 spend에서 building하고 limiting 그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lead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다시 한번 해석하면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 발명가든 비밀을 찾게 되는데 결국에는 과도한 양의 자원들을 사용하게 된다. 뭐 하느라고? 높고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그들의 연구 시설에 이제 설치하려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사람들의 수를 한정짓는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어디에? 독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를 한정짓는다는 얘기죠. 사람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독해 그 직독직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직독직해를 하는 습관.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뒤로 해석하고 그런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평상시에는 다 그냥 직독직해로 해요.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자꾸 해석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이 조금 이제 우습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뒤로도 해석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독해하고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세요. 그래서 대시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잊어버리세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그런데요, 그래서요, 접속사 의미로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라고 해서 뭐 목적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이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제 영어 문법이고 직독직해 할 때는 그 완전히 판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그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방법이 보이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직독직해를 해야만 속도가 빨라지고 또 더 좋은 거는 영어로 말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작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말을 그대로 영어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된다는 거고 이 글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글을 짓더라도 나중에 조금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태고 작업 같은 걸 하잖아요. 태고, 그렇죠? 수정 작업,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 같은 경우는 여러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장문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말할 때는 또 글하고 조금 다르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할 때는 이 나와 있는 이 문장대로 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 문장 한 문장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회화가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수법 이런 거 활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자꾸 영어로, 우리나라 말을 자꾸 영어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직독직해 하면서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38번까지 지금 했으니까 내일은 또 이제 39번, 40번
그 다음 또 41번 해서 45번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과님이 이제 그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들 제가 전에 9월달인가 해서 수능 전략도 짜드렸잖아요. 이 문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리스닝하고 독해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막 뒤죽박죽 풀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냉정하게 상에 해당하는지, 실력이 중에 해당하는지, 또 하에 해당하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막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각각의 그 자기 위치에서 맞는 수준의 문제들. 왜냐하면 틀리지 않도록 지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내가 해당하는 내 실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일주일을 이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